그래서 이제 그 도치 관련해서는 이게 제일 많은 양을 많이 담아놓은 유인물이어가지고 그냥 요거 하나만 봐도 나머지는 이거보다 더 구체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잘 간직하고 있으면 돼, 얘들아. 근데 일단 옆에다가 살짝 언제 일어나는지 이 도치 관련해서 내가 어차피 뭐 이거 뽑아줄게. 근데 어쨌든 요거를 한번 국룰을 조금 되게 정리를 간략하게 한번 하고 들어가 훨씬 편해서 어딨니? 회전 좀 시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국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치가 언제 딱 된다라는 그 국룰 4개가 있는데 일단은 자 여기 앞에 자 원래는 평평하게 서술된 문장 어수는 이제 정상 어수는 주어 다음 동사 자리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점을 찍어야 평평하게 서술된 문장 요게 정상 어순이죠. 근데 이제 요 뒤에 있던 어떤 놈이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어떤 놈이 있었는데 요 놈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됐을 때 이때 이 뒤에 있던 놈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 이제 한국어는 이제 좀 굉장히 딱딱한 언어지만 그 영어나 이런 영어권은 굉장히 성조라고 해야 되나? 그 인토네이션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은 되게 그 시적인 그 리듬감을 되게 중요시 여겨. 그래서 뭔가 이게 이렇게 바뀌었잖아. 이 밸런스가 이쪽으로 왔잖아. 이 무게중심이. 그치? 그럼 이거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걸 잘 안 해요. 걔네는 그 운율의 그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균형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동사주어로 바꿔. 그래서 이게 마치 얘가 거꾸로 된 느낌이죠. 주어 동사 이렇게 뒤에 있던 놈을 이제 앞으로 바꿔서 vs 요렇게 바꾸는 이런 문화가 있어. 한국어에는 없죠. 근데 얘네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도치가 되는 요런 이유는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위치가 거꾸로 됐다 해서 이름을 도치라고 하죠. 거꾸로 도의 위치치.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어느 경우에 근데 도치가 발생하냐 하면 이 뒤에 있는 놈 중에서도 딱 정해져 있어요. 이 4가지 케이스만 이제 도치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요 국룰 4개. 자, 첫 번째 올리로 시작하는 애들. 그래서 올리로 시작하는 어쩌고 저쩌고 이 애들. 또 누가 이걸 이제 강조했다고 내가 표현할게. 어차피 앞쪽으로 강조한 거니까. 또 부정어 있죠. 부정어. 우리 뭐뭐가 아니다 할 때 부정어. 근데 이제 비슷해도 돼. 그래서 비슷할 중에서 준부정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않다라는 뜻은 no, not, 뭐 never 이런 애들인데 준부정어들은 이제 거의 뭐뭐 않다. 좀처럼 뭐뭐 않다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부정어인 애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애들을 종류를 조금 이따 이제 얘기할 거야. 일단은 요런 애들 한 번에 써놓게. 그래서 no, 뭐 nor, not, neither. 이게 5월에다가 2월에다가 다 not 붙인 버전이죠. 요거.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어? never.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 해. 근데 이 뒷부분을 준부정어를 잘 못하니까 7개가 바로 나오도록 연습을 해볼게요. 뭐가 있냐면 요 hardly 다음에 barely rarely, 그 다음에 scarcely, 그 다음에 seldom. 요게 쭉쭉 나와야 돼. 그 다음에 2개 나머지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few를 쓸 수도 있고 little를 쓸 수도 있어요. 이제 셀 수 있는 개념이면 few를 쓰면 되고요. 셀 수 없는 개념이 나온 것 같다. 그럼 little를 쓰면 돼. 어쨌든 이때 A는 절대 붙지 않습니다. 조심. A few, a little은 긍정의 의미지 부정의 의미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런 애들이 봐도 뭐다? 준부정어. 그래서 해석은 뭐 거의 뭐 좀처럼 뭐뭐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애들. 자, 어쨌든 요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 외워주는 거 내가 어차피 뽑아줄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말고도 이제 요런 애들이 뒤에서 있다가 앞으로 오면 강조되는 거면서 도치가 일어난다 했죠? 자, 이제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장소나 방향에 관련된 애들이 특히 많이 나와. 근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요. 일단은 장소나 방향에 관련돼서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요런 부사구. 근데 얘들아, 이 부사에 그 예전에 전치사구란 놈 있잖아. 전치사구도 이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 했잖아. 그래서 여기에 부사 역할의 전치사구도 포함이야. 그래서 그냥 같이 외울게.
그래서 장소 방향 부사구 또는 장소 방향에 관련된 전치사구 이렇게도 당연히 요 도치 법칙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일단 미리 써놓고 근데 한번 좀 예시를 들어보면 장소 있잖아. 뭐 here, there 이런 애들이에요. 여기에 있다. 근데 이게 거기에란 뜻은 있지만 이제 관용적으로 이 해석은 넣지 않기로 나중에 됐죠. 근데 어쨌든 그런 애들이 이제 장소 부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방향은 뭐 위쪽으로 갔다 up, 뭐 아래쪽으로 갔다 down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은 이제 뒤에 있던 보어라는 놈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 보어 자리에 SC 여기 있던 놈이 앞으로 보어가 강조돼도 이제 이렇게 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끝이에요. 별거 없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 어딨어? 근데 이거 좀 해석 요거 잘 암기를 잘 못해서 네 개로 줄여서요. 올리 부장님 방법 이렇게 꼭 외우세요. 올리 부장 방법 이해했지 얘들아? 이거 오직 부장님만 바라보는 바보 뭐라도 외워. 알지? 오직 부장님만 바라보는 방법 뭐라도 외워. 안 그러면 까먹잖아. 이 네 개를 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밑에 하나하나 볼 건데 예시로 한번 쭉 볼게요. 이게 이제 국룰 4개예요. 4개. 올리 부장방보. 자 그러면 올려서 이거 조금 더 뽑아줄게. 쉬는 시간에. 자 근데 어쨌든 이거 보세요. 이제 부정표현 도치 해서 나오잖아. 근데 맞아. 여기서 먼저 심화를 잡고 들어갈게. 3번이잖아. 3번 케이스. 이 3번 케이스가 애들이 잘 못해. 요거 있잖아. 3번. 장소나 방향 부사구 요거 있잖아. 요거 관련해서는 특별한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옆에 잠깐 써놔봐. 아 써면 안 되죠. 내가 해준다 했죠? 자 요거 잘 들어 얘들아. 요거는 도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도치가 선택적이야. 물론 이제 조금 이따 보면 뭐 반드시 도치가 돼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예문 보면 알아. 이제 비동사 경우만 빼면 웬만하면 이거는 도치가 선택적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요런 거. 예를 들어서 in the box. 근데 이건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요거 뭐야? 이거 장소나 방향에 관련된 전치사구죠. 그쵸? 그래서 박스 안에 있다. 요거 강조하려고 앞으로 나왔어. 그리고 다음에 뭐 고양이들이 누워 있었다 해볼게요. 그럼 cats하고 이렇게 lie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거를 굳이 lie cats 이렇게 동사 주어로 굳이 이렇게 도치를 할 필요가 없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해서 도치가 선택적인 건 3번 케이스밖에 없어. 그러니까 3번만 잘 기억하면 되더라. 장소 방향 부사구 전치사구만 도치가 선택적이야. 그리고 3번 케이스만 늘 이상해요. 3번 케이스에서는 여기 나중에 배울 건데 미리 써놓을게. 동사 전체를 이거 얘랑 헷갈리니까 바꾸자. 동사 전체를 움직여야 돼요. 함께 움직여야 돼. 도치. 이게 무슨 소린지 조금 이따 보여줄게. 자, 이렇게 일단 미리 써놓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얘도 예시 빨리 써놓고 하면 훨씬 편하니까 여기서 He handed me the envelope 이렇게 하고 which 이거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좀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 썼나? 일단 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얘하고 텐절 이렇게 써놓을게.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보면 이거 해석을 해보면 잘 봐. 이게 가장 어려운 기출이었는데 자, 그는 건네준다. 나에게 봉투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이때 in which 다음에 이때 in which도 결국에 in이 전치사에서 뒤에서부터 온 거라 했잖아. 그렇죠? 이 위치로 시작을 했고 맞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위치절이라는 완벽한 문장이 들어간 거죠? 관계 대명사절은 하나의 완벽한 문장 맞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이게 어쨌든 문장인데 나름 이 문장에서 여러분 위치는 얘 대신하는 놈이죠? 관계 대명사는 그쵸? the envelope이라 다시 써놓을게. 자 그러면 이거 하나의 문장인데 이거 뭐야? in the envelope 해가지고 뭐야? 3번에 해당하죠. 장소나 방향에 관련된 전치사구. 맞죠? 이거 장소 맞잖아. 봉투 안에 있었다. 맞지? 그래서 장소에 관련된 이런 전치사구가 맨 앞에 나온 거야. 그 얘가 뭐가 될 조건이라고? 이거 도치될 조건이라 했죠. 그래서 뒷부분이 도치가 된 거야. 이렇게. 도치. 그래서 해석을 해주면 이게 원래 주어가 뒤에 있었어. 이해했어 얘들아? 그래서 $10가 이때 턱 하면 여러분 끼우다라는 뜻이야. 끼우다. 근데 얘는 수동태가 돼서 끼워 넣어졌다. 이해하셨죠? 이거 수동태야. 수동태.
끼워 넣어줬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다 어려운 걸로 한 번에 다 끝내버리네. 끼워 넣어줬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수동 느낌.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봐봐. 이게 도치되는 법칙이 지금 3번 케이스잖아. 내가 아까 3번은 조심하라 했죠? 뭘 조심하라 했어? 아까 동사가 전체가 움직여. 이게 얘들아 우리가 비동사 뒤에 pp 이렇게 붙은 버전 있잖아. 이거 너네들 도치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의문문 생각해 보세요. 의문문이 원래 도치 원리잖아. 너네 수동태 만들 때 그 의문문 만들 때 원래 비동사랑 주어랑 자리 체인지하고 그 다음 나머지를 쓰게 돼 있잖아. pp 이렇게. 맞죠? 그래서 요게 너네가 흔히 아는 그 도치 원리인데 얘는 3번 케이스는 그거 안 따른다고. 3번은 무조건 동사 전체가 움직여야 돼. 그럼 동사 전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써놓을게. 동사 전체라는 거는 동사만이 갖고 있는 특징. 시제랑 태가 잡히면 다 동사야. 그래서 여기 봐봐요. 수동태잖아. 수동태. 수동태. BPP. 맞죠? 태 잡히는 거 이거 무조건 동사 특징이야. 동사만 갖고 있는. 그래서 이게 동사 전체예요. 그래서 여기가 함께 동사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너네들이 원래 하던 식으로 이렇게 하면 틀려. was $10하고 talk 그치? 이렇게 하면 틀려. 이건 틀린 말. 너네 원래 수동태에서는 비동사랑 주어랑 자리 간단히 체인지하고 pp를 나중에 쓰잖아. 그치? 이거 틀려. 그것만 잘 알아두면 심화된 버전은 거의 이걸로 해결이 다 돼요. 그래서 요 3번 케이스만 심화돼서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자, 요거 지금 요거 생각보다 왜 기출이 어려웠냐면 애들이 in which 하면 뒤에 완벽한 문장 오는 걸로 알고 있잖아. 그쵸? 맞죠? 맞죠? 근데 이게 뒤에가 뭐야 주어가 없잖아 이러면서 불완전하다라고 잘못 생각을 해버려서 이게 애들이 많이 틀렸다는 거야. 이해했지? 이게 사실 주어가 있었어요. 도치가 돼서 안 보인 거지. 그거 조심해주고. 그래서 그럼 이제 내려서 얘들아 요거 한번 지금 해석 자기가 이쪽이랑 이쪽만 지금 잠깐 시간 줄게. 빨리 한번 해석해봐. 이쪽 이제 예문을 많이 보면 바로 이제 도치랑 친해집니다. 그 도치 조금 더 심화돼서 얘기하고 싶은 건 좀 이따 산이 오면 다시 얘기해볼게. 이 정도도 이게 제일 어려운 거 먼저 끝냈고 조금 보충해서 설명해주고 조금 더 해줄게. 이거 보충할 거 그냥 해버려 지금. 도치 원리. 요거 도치 관련해서 얘들아 요거 보충 개념 잠깐 쓸게. 도치하는 방법 혹시나 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비동사를 쓰게 되면 내가 행복한가 할 때 am I happy? 그러니까 도치는 한번 직접 의문문 만들 때랑 똑같이 하면 돼. 3번 경우만 빼고 3번 아까 그 케이스만 빼고 직접 의문문 할 때랑 거의 99% 흡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비동사 같은 애들은 요 주어랑 간단하게 자리 체인지만 하면 되죠? 자, 또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나? Can I swim? 이런 거 하면 여기서도 조동사도 간단하게 주어랑 자리 체인지를 하면 되죠. 얘네 둘은 쉬워.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나 할 때 love I you라고 안 하죠. love I you라고 안 하고 do does did 같은 조동사 형님들을 소환해냅니다. 얘가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do does did라는 do does라고 써요. do does 너네 알죠? do does 그런 애들 소환하고 이렇게 쓰잖아. 그치? 너네들 늘 했던 거. 이렇게 해서 요 뒤에 조동사였기 때문에 요게 뒤에가 동사 원형으로 풀려요. 동사 원형으로 풀린 채로 나머지를 쓰게 되죠. 요게 너네가 그 일반 동사 할 때만 좀 조심해줘야 되는 케이스였던 거고요. 여기 좀 써놓을게요. 여기 일반 동사. 그러면 이게 동사는 총 3개밖에 없어.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그래서 일반 동사 케이스만 조금 조심해 주는 것까지는 늘 한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해.
근데 이제 요거 가지고 일반 동사 중에서도요, 여러분, 그 자동사랑 타동사랑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자, 자타를 한번 나눠볼게. 우리 자동사라 함은 뒤에 목적어 안 갖고 오는 애들 얘기하고요. 타동사는 목적어라는 타인한테 의존하는 동사죠. 그래서 요걸 잘 봐봐. 예를 들어서 here comes the bus라고 하는 게 요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방금 설명을 들으면 이제 할 수 있어요. 잘 봐봐. here이라는 이거 뭐야? 장소에 관련된 그 부사가 나왔죠. 그래서 3번 케이스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여기 동사 주어로 이렇게 도치가 됐잖아. 근데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이거 왜 does the bus come이라고 안 할까? 왜냐면 저 come이 그거잖아. 일반 동사잖아. 그쵸? 그러면 두더지듯 하지 왜 이렇게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면 밑에처럼 안 해. 밑에처럼 왜 안 해요? 일반 동사인데 하면 얘는 자동사 같은 애들은 뒤에 굳이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목적어랑 붙여줘야 되는 이 의미가 중요한 타동사 경우만 요렇게 해버리고요. 그래야 뒤에가 붙잖아. 봐봐. 일반 동사 여기 만약에 타동사였다 쳐봐. 그럼 뒤에 목적어 한 번에 붙잖아. 그래야 이해하기 편한단 말이야. 그 원어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그 경우 빼고는 자동사는 약간 뭔가 약간 비동사처럼 되게 간단한 느낌이어서 그냥 이렇게 자리 간단하게 체인지하는 버전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고요. 안 그러는 경우도 있어서 애들이 맨날 물어봐. 자, 일단 써봐. 요거 자동사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얘네처럼 간다. 어딨냐? 얘네처럼 간다. 되죠? 이렇게 자리만 간단히 체인지해준다. 꼭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시험에서 안 물어보니까 걱정은 안 해도 돼. 어차피 도치라는 게 안 물어봐. 그게 조금 정확하지가 않은 영역이 있거든. 그래서 안 물어보는데요. 그래도 알고는 있을게. 자동사가라고 꼭 요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요렇게 할 때도 있어. 그럼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하면 뒤에 내용이랑 붙여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위에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 소린지 뒤에 이제 예문 읽다가 해볼게. 내 예문은 그 미리 살짝 반응했는데 어딨지? 미리 그냥 보는 게 낫겠죠. study hard였나? 있었는데 여기 있다. 아닌데. 일단은 얘들아 내가 예문 다시 마주치면 얘기해줄게. 어쨌든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알고만 있으라고 됐지. 그래서 자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굳이 이렇게 같이 붙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자리 체인지 해준다. 자, 마지막 하나 더예요. 자, 뭐냐면 요 더 버스란 놈을 is로 바꿔볼게. 이게 마지막 개념이에요. 이거를 대명사 is로 고치면 우리가 짧아졌죠. 대명사 is로 짧게 쓰고 싶어서 대신 쓰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is로 짧아졌어. 그러면 here comes it이라고 할까요? 하면 안 그렇게 하죠. 그거 틀렸다고 해. 선생님들 here comes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쟤는 안 외워도 돼. 얘는 외워야 돼. 별표. here comes it은 안 돼. 왜 안 돼요? 라고 하면 요 법칙만 기억하면 돼. 이 조금 어려운 말로 라이트 헤비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어렵고요. 자, 이게 진짜 그 문법 그게 있어. 그 용어 있어. 라이트 헤비 원칙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안 어렵고 너네 그 가주어 생각해보면 쉬워. 맨 앞쪽에는 우리가 가벼운 거, 짧은 거를 주려고 하죠. 영어는 그치? 그래서 가주어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헤비는 뭐야? 긴 거, 길고 무거운 거 뒤에다 놓으려고 그래. 그 얘기예요. 별거 없죠? 그래서 앞쪽에는 짧은 거, 뒤쪽에는 긴 거 놓으려고 하는 원칙이 있어서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대명사는 짧은 놈이야, 긴 놈이야, 우서가? 짧은 놈이잖아. 본명사가 너무 기니까 짧게 쓰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이게 대명사는 짧은 쪽에 속해요. 그래서 뒤쪽으로 놓으면 틀려요. 이게 뒤쪽으로 도치 때문에라도 가서는 안 된다라는 법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꾼다? Here it comes로 바꿉니다. 별거 없죠? 그러니까 도치는 요 앞쪽에 강조할 건 강조하되 주어가 제일 마지막으로 가지는 않는다. 이 대명사 주어는. 그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뒤에 예문만 쫙 보면 돼. 그럼 이제 얘들아 다시 그거 보고 있어. 내가 이거 뽑아올게. 그래서 해석 한번 하고 있어봐. 헷갈리지 않게 어떻게 끊지? 이거를 여기서 자르자. 그리고
올려버리고 컨텐츠